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간단한 삼각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삼각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사분면을, 부호를 보고 사분면을 결정하고 부호를 무시하고 각도를 결정해서 답을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간단한 삼각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얘는 그냥 무조건 그림이에요. 무조건 그림 그려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삼각 부등식에서 삼각 부등식이란 삼각함수의 각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 삼각함수의 각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요게 문제를 딱 봤어요. 봤더니 삼각함수의 각의 자리에 미지수 x가 들어있습니다. 어머, 얘 삼각 부등식이구나. 삼각 부등식은 뭘로 푼다? 그림.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요 부등식의 한쪽에 y는을 붙여서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고, 이쪽에도 y는을 붙여서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의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0 이상 2파이 이하. 그래서 0 이상 2파이 이하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더니 사인 그래프는 0 이상 2파이 이하에서 요런 그림이 나오더라 라고 나오고, 자,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더라 라고 그려냈습니다. 자, 그런데 뭐래? 2분의 1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대요. 커야 된대요. 자, 2분의 1보다 큰 범위라는 것은요,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속하는 x 값이 답이 되겠구나. 그럼 얘기해보자. sin x가 2분의 1이 나왔대. 몇 도인 경우에요? 30도. 맞습니까? 얘 30도인 경우야. 그러면 여기 몇 도입니까? 여기. 360도의 절반이니까 180도지. 자,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180도에서 얼만큼 차이 나요? 30도만큼 차이 나니까 몇 도 되겠습니까? 150도가 될 거예요. 결국 x의 범위를 구했더니 x는 30도보다 크고 150도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근데 얘를 호도법의 단위로 써주고 싶어. 그러면 몇보다 크고 30도? 몇입니까? 6분의 파이. 그죠? 그리고 150도는 30도가 몇 개 들어있는 거다? 5개. 그러므로 6분의 5파이보다 작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네. 자, 지우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자, 문제를 딱 봤더니 역시 삼각함수의 각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삼각 부등식이구나. 그런데 간단하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는 간단하지 않으면 그림으로 못 푸니까 좀 정리를 해야겠다. 자, 그런데 삼각함수 문제의 가장 기본은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은 사인으로 통일해야 됩니까? 코사인으로 통일해야 됩니까? 코사인으로 1차식을 기준으로 통일해야죠. 그래서 나는 2 사인 제곱 x를 뭐로 해석할 거다? 지금부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해석할 거다요.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네요. 자, 독립변수 x가 한 번 나온 경우엔 그래프 그릴 수 있지만 2번 이상 나온 경우엔 그림을 그릴 수 없으므로 치환.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코사인 x를 t라고 취환할 겁니다. 자, 취환해버리면 t의 범위가 생기는데 정의역 x가 0 이상 2파이일 때 코사인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죠? 맞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슈!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 라는 이런 범위가 나와서, 자, 이제
식을 쓸 겁니다. 그래, 2배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t는 0 이상이다를 풀 건데 이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야 라고 이렇게 쓰고 요 2차 부등식 풀 거예요.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상이다. 자, 2차 곧 요런 부등식에서는요. 최고창의 개수 자리에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줬더니 2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는 0 이하다라는 식이 나오네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요 셋 중에 하나 다 걸려듭니다 라고 했죠? 얘는 뭡니까? 인수분해. 자, 2t t 2 1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서 2t 마이너스 1t 플러스 2는 0 이하이므로 t는 마이너스 2 이상 t는 2분의 1 이하라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 t가 원래 뭐였어? 코사인 x였죠. 그래서 결국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 이상 2분의 1 이하라는 연립부등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정의가 뭐예요? 연립부등식이란 부등식이 2개 이상 묶여 있는 것. 그런데 여기에 한번 묶여 있고 여기에 한번 묶여 있으니까 얘는 연립부등식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법 뭐예요? 기본적인 해법.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따로 풀어서 공통해로 푸는 거예요. 즉 뭐냐? 얘를 풀어요. 그리고 얘를 따로 풀어요. 그래서 공통해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코사인 x는 무조건 x값에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2보다 크지. 맞아? 왜? 얘는 마이너스 1이거든. 아무리 작아도. 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므로 x는 원래는 모든 실수지만 정의역에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이 1번 라인을 풀면 바로 저 범위 모두 다 되겠다. x는 0 이상 2파이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풀 거예요. 두 번째 거 풀도록 할 겁니다. 얘를 봤더니 얘가 아주 순수한 간단한 삼각 부등식이 되고 있지. 간단한 삼각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그림. 맞습니까? 그래서 y는 코사인 x를 그려볼 겁니다. 0에서 2파이 사이에. 그래, 0 이상 2파이 사이에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자, 요번에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2분의 1 이하라고 했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을 갖는데 몇 도일 때예요? 60도일 때죠. 그럼 어머, 여기서 60도 차이니까 360도에서도 60도 빼면 300도 되겠구나. 결국 x를 구했더니 x는 60 이상 300 이하 나와요. 60도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3분의 파이. 자, 300도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와 얘의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구하면 그냥 누가 답이 됩니까? 얘가 답이 되지. 그죠? 네.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5파이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2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풀기 전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개념이 뭔지 개념의 제목을 선생님에게 알려주고 난 후에 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 개념을 모르면 어차피 못 풀 테니까 문제를 읽고 얘기해봐.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지? 이 문제를 풀려면?
뭔지 알 것 같은데 제목이 생각 안 나요? 자, 제목은요. 힌트를 드리자면 실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큰일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걸 못 보는 게 수학 상이 약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이 약해서 그래요. 딱 보면 타다닥 나와야 되는데 2차 방정식 두근이 모두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에요. 실근의 부호라는 말입니다. 자, 실근의 부호는요, 기본 유형과 변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유형은 항상 어떻게 돼? 두 분이 모두 음근이 될 조건, 두 분이 모두 양근이 될 조건,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조건, 요게 기본 유형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약간 변형 유형이 생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기본이든 변형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실근의 부호에서 따져줘야 될 개념이 3개가 있어. 뭡니까?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돼요. 우선은 실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음수니까 여기서는. 자, 세 번째 뭡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두 분이 모두 음근이니까 크다 되겠지. 요거 세 개를 AND로 만족해야 됩니까? OR로 만족해야 됩니까? AND로 만족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요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그리고 좀 적어놔. 이런 두 분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항상 3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무슨 개념?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푼 사람 있어요? 서희 양 다 풀었나요? 다지? 시간을 좀 더 드릴까? 같이 풀까? 시간 조금 더 필요하신 분? 서희 양 답 나왔어요. 답은? 60 이상 90 미만 270초가 300 이하 정답이에요. 같이 풀어볼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같이 해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네. 좀 키워놓고 갑시다. 예.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는 0에 대하여 두 근이 모두 음이 되도록 세타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2차 방정식이 두 군이 모두 음이다라는 얘기죠. 두 군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실근에 부호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죠. 0보다 작아야 되고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라는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 그래서 판별식 D를 적용해 보려고 딱 봤더니 1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니까 4분의 D 공식 쓰셔도 상관없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 2 코사인 세타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요. 자 그래서 얘는요 이 일은 2 코사인 세타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 근데 우리는 얘를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어머, 코사인의 각의 자리에 삼각함수의 각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이구나. 삼각 부등식이고 또한 간단하구나. 답 낼 수 있겠다. 그림 맞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데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다 라고 주어졌네요.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의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y는 2분의 1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2분의 1 이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범위가 되겠다. 근데 이거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풀어놓은 거 아니야? 그치? 자, 코사인이 2분의 1을 갖는 각도는 60도, 즉 3분의 파이. 어머, 요만큼 60도니까 요만큼도 60도 차이 나서 300도 되겠구나. 300도는 3분의 5파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러므로 세타의 범위는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5파이 이하라는 이런 범위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판별식 D에서 나온 범위입니다. 자, 두 번째 범위,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2가 보여요.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뭐라고 불러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부등식이 성립해. 얘는 절대 부등식에서 세타의 범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세타가 몸값을 갖든 이 부등식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므로 세타는 모든 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알파 베타 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2 코사인 세타가 보이죠. 얘가 0보다 크대요. 나 양변 몇으로 나눌 거야? 2. 그래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삼각함수의 각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 삼각 부등식, 심지어는 간단하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역시요, 코사인 그래프 슉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0보다 큰 X축 위에 있는 요 범위만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범위 구했더니 세타는 0 이상 몇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미만. 혹은 세타는 몇 되겠어요? 2분의 3파이 초가 2파이 이하.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작업합니다. 내가 여기에 구해놓은 바로 요 범위. 자, 그리고 바로 요 범위, 그리고 바로 요 파란색으로 볼까? 예, 요 범위, 요거 세 개는 AND로 만족해야 된다. OR로 만족해야 된다. AND로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구해볼 겁니다. X축 이렇게 잡아내고 우선 하얀 범위 표시해 볼게요. 자, 하얀 범위는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5파이 이하라는 범위예요. 자, 이제 빨간색 범위 표현해 봅니다. 빨간색 이렇게 모든 실수 표현했어요. 자, 이제 파란색 범위 표현해 볼 거예요. 0 이상 2분의 파이 미만
2분의 파이 미만. 그리고 2분의 3파이 여기 있죠. 자, 2분의 3파이 초가 2파이 이하라고 나왔어요. 자,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위쪽에 빨갱이, 하행이, 파랭이 모두 다 선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셋 다 선이 가 있는 영역을 찾았더니 요 영역과 요 영역밖에 없네요. 그래서 최종 답 내면 x는 3분의 파이 이상 2분의 파이 미만 혹은 x는 2분의 3파이 초가 그리고 3분의 5파이 이하라는 이런 답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때요? 문제 하나 내면서 그 문제 속에 여러 개의 부등식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끝났지? 선생님이 그걸 줬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너희들에게 줬니? 네. 다 들어가 있어? 자, 요거 빼고 갈게요. 요게 너희들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그리고 새로 개정된 지금 고1이죠? 얘네들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놓는데 개정된 교재를 선생님이 주면서 그게 따라 들어갔네? 이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뭐 나중에 배워야겠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던데요. 뭐 이러면 그때 선생님이 쭉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뭐 배운다? 드디어 삼각함수의 미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지금부터 이제 외워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공식 다치예요. 그런데 이 공식 외우는 것도 엄청 힘들지만 안 외우면 아예 연필이 하나도 안 나가. 이래서 이과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기백에서 머리가 좀 좋아야 되고요. 미적분 2에서는 암기력이 엄청 좋아야 되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개념주의지. 네. 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뒤에서 나오는 많은 공식들의 베이스가 되는 정리에 대해서 좀 하나 공부하고 할 거예요. 안 오네? 그냥 하도록 하자.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될 개념은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개념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개념이에요. 더하기는 더하는데 뭘 더하냐면요. 이렇게 각의 자리에 각 두 개가 더해지거나 각 두 개가 선생님 이거는 뺄셈 정리인가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둘 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덧셈 정리 공식 맨 처음에 벌써 몇 개 등장하고 있어? 6개의 공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외우면 되게 힘들어.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비슷한 식이 줄줄줄줄 나와야 돼. 근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선생님 요 녀석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옆에 적어 놓으세요. 사인이 나올 경우에는 시, 코, 시 그대로예요. 사인이 나올 경우에는 시, 코, 시 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인이 나오는 덧셈 정리는 어떻게 푼다? 시작! 시, 코, 시
다시 사인이 나올 땐 시작. 시, 코, 코, 시, 그. 다시 사인이 나올 땐 시작. 시, 코, 코, 시, 그.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각 두 개를 더했는데 사인이 보일 땐요. 시는 사인이야. 코는 코사인인 거야. 그래서 시 이러니까 그래 사인 앞에 있는 각 써줍니다. 알파. 코라고 했으므로 코사인 뒤에 있는 각 써줍니다. 베타. 그리고 부호는 그대로 그예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돼요. 이제 코스래. 그러면 뭐 써줘야 돼? 코사인. 그리고 앞에 있는 각을 다시 써줘요. 알파. 그리고 시 뭐 써줘야 돼? 사인. 뒤에 있는 각 써줍니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시, 코, 코, 시 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한번 너희들이 만들어보자. 시, 사인, 알파, 코, 코사인, 베타. 중간보 마이너스. 그 다음 코사인, 알파. 그 다음 사인, 베타. 이렇게 시, 코, 시 라고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은 어떤 식으로 덧셈 정리 공식을 외우냐면요. 코사인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코, 시, 반. 코, 시, 반이에요. 눈치채셨지? 예, 코, 시, 반. 다시. 세 번만 읽자. 코사인은 코, 시, 반. 시작. 코사인은 코, 시, 반. 한 번 더. 코사인은 코, 시, 반. 코사인은 코, 시, 반.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이 불러봐. 시작.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래씩 불러보자. 시작.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그리고 탄젠트 공식을 외우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선생님은 탄젠트 공식 이렇게 외웁니다. 얘를 분배해 주는 것처럼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를 분자에 그냥 보면서 그대로 써줘요. 분배해 주는 것처럼 탄젠트를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라고 써줘요. 그러면 밑에 있는 식도 분자식에는 뭘 쓰면 되겠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모자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조건 1 빼기. 예, 요 위에 플러스가 오면 여기 빼기가 오는 거야. 반대보 1 빼기 이렇게 써줘. 그럼 여기 마이너스 왔으니까 여기 못 써줄 건데 1 플러스 이렇게 와요. 그리고 뒤쪽에 위에 있는 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보고 그대로 뺏겨서 써주는 겁니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그대로 뺏겨서 써줘요. 즉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외우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개의 덧셈 정리식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되었어요? 되게 미안하네. 시간 너무 안 준 것 같아서 집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드리자면요, 페이지마다 이런 공식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지금 잠시 1분 외웠다고 외워질까? 절대 안 외워져요. 지금부터 개념집을 들고 사셔야 돼요. 다니면서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요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 덧셈 정리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공식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 정리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5도, 75도, 또 어떤 거 있을까?